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사진의 동적 움직임을 주면서 또 시나 어떤 글을 낭송하여서 위로 텍스트가 사라지게 하는 그 키프레임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시키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비율이 16대 9로 자동 선택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이제 사진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보통은 그 카메라 또는 DCIM 카메라 홀더에서 찍은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나가서 찍은 비온디의 식물을 4장 불러오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눌러주면 그 타임라인에 사진이 들어가면서 불러오게 되는데요. X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하면 편집 화면으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네, 사진 4장 누르고 X 버튼을 누르면 그 미리 보기 화면에 사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미리 보기 화면에 그 까만 부분은 지금 사진이 차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확대해서 아래 위 까만 부분이 없어지도록 사진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진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메뉴 상단에 보면 가운데에 작은 네모, 큰 네모가 있고 작은 화살표가 있는 그 버튼을 눌러줍니다. 펜 앤 줌인데요. 지금은 시작 위치에 빨간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데 그 미리 보기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줍니다. 핀치 앤 줌이라고 이러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주고 이번에는 그 끝 위치로 옮긴 다음에 또 다시 아래 위 화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려주는데요. 그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화면 크기가 다르면 그만큼 더 동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사진 크기를 다르게 해줍니다. 자, 사진이 이렇게 커지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데요. 펜 앤 줌을 선택하고 자, 사진을 선택하면 그 메뉴가 나타나고 펜 앤 줌 메뉴에서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크기를 이렇게 핀치 앤 줌으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사진이 커지죠. 미리 보기 화면에서. 그래서 시작 위치, 끝 위치의 그 영상의 사진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 버튼을 누르고 또 세 번째 사진을 선택해서 또 가운데에 펜 앤 줌 버튼을 눌러서 시작 위치의 크기를 이렇게 핀치 앤 줌으로 키워줘서 위치를 움직여주고 또 끝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펜 앤 줌 버튼을 눌러서 시작 위치 크기를 정해주고 또 끝 위치의 크기를 정해주면 이제 사진이 꼭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서서히 커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고 자, 앞에서부터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은 것처럼 점점점 사진이 커지고 또 자해석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찍은 것인데 동적으로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낭송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이렇게 쫙 하면서 텍스트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적용해 볼 차례인데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선 먼저 그 낭송이 시작될 부분에 재생 헤드를 갖다 놓고요. 그 시작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시작 버튼에서 그 인디케이터 녹음 게이지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목소리의 그 높낮이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제 낭송을 시작하면 이제 정지 버튼이란 정지라는 글씨로 바뀌면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약 0.5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녹음을 시작하고 또 녹음이 끝나면 역시 0.5초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마칩니다. 자, 이제 한번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녹음을 종료하면 그 타임라인에 보라색의 음성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X 버튼을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녹음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 녹음한 그 음성 파일에 그 목소리가 작게 들릴 경우에는 이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선택하고요. 나타나는 오른쪽 상단 메뉴에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그 믹서라고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스피커 모양의 100%라고 된 그 바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목소리가 커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보면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이제 녹음된 내용에 맞춰서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부분에 재생 헤더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에다가 글씨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저는 미리 입력해 놓은 글씨를 갖다가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 미리 메모장이나 카톡 등에서 그 작성한 텍스트 내용을 전체 복사를 해서 갖다가 붙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복사한 텍스트는 그 텍스트 입력창을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한 번에 글씨가 붙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씨를 쳐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다른 데서 복사해서 가져와서 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앱에서 치려면 좀 귀찮기도 하죠. 자, 글씨를 입력했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글씨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쪽 화살표를 당겼다 내렸다 해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색깔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흰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별로 안 좋네요. 다시 흰색으로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 메뉴를 위로 올리다 보면 그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윤곽선을 눌러 가지고 그 Enable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글씨의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 글씨 테두리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라고 되어 있는 그 바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그 테두리가 굵었다 가늘었다 할 수가 있겠죠. 적당한 굵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가 만들어진 글씨를 그 음성 낭독이 끝나는 지점까지 늘려줘야 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길게 늘려서 그 보라색 길이까지 맞춰줍니다.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그 글씨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왼쪽에서 열쇠 모양의 키프레임 버튼을 누릅니다. 그 키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맨 앞쪽에 빨간 점이 생깁니다. 그 빨간 점이 생긴 위치에서 그 화면의 텍스트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시작되는 부분까지 내려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그 텍스트 바를 끝으로 갑니다. 텍스트가 있는 바를 끝으로 가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원형 모양의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면 빨간 점이 다시 생기는데요. 자, 눌러주면 끝부분에 빨간 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다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끝날 부분에 위치한 위치까지 올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잡았다 싶으면 그 오른쪽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가져가서 그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글씨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다가 적당한 위치가 되면 글씨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좌측 메뉴에 키프레임 버튼, 열쇠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빨간 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헤드를 앞쪽으로 가져가면 글씨가 아래쪽에 있고 끝 부분으로 가져가면 글씨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지점을 정해주면 그 사이를 글씨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이죠. 봄비 맞으며 돌아오네. 그날 이 시간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이 텍스트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이 텍스트 바의 길이를 뒤쪽으로 길게 늘어줍니다. 그러면 글씨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또 이 길이를 짧게 해주면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텍스트 바의 길이를 줄여가지고 글씨가 빨리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주면 글씨가 그만큼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시작과 끝 위치에 만큼 짧게 해놓으면 글씨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죠. 그 음성 녹음 파일인 보라색의 길이만큼 다시 늘려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길이가 늘어나죠. 만약에 그 글씨가 올라가는 것이 그 녹음한 것과 위치가 맞지 않으면 그 텍스트 바를 앞쪽으로 당기거나 또는 그 녹색 음성 파일을 뒤쪽으로 당겨서 그 시작 부분을 맞춰주면 그 싱크라 그러죠. 그 말하는 것과 글씨가 나타나는 것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배경 음악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음악 버튼을 누르면 키네마스터 제공하는 무료 음악들이 나옵니다. 이제 막 키네마스터를 쓰기 시작하신 분들은 음악 파일이 안 보일 겁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SS2를 눌러서 음악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무료 이용자는 원하는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20초 가량의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베이비 스텝을 선택했는데요. 베이비 스텝을 선택하면 그 빨갛게 변하고 거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악 파일은 연 그린색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그 음악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악을 틀어보면 그 녹음 목소리보다 음악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의 크기를 볼륨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파일을 선택하고 나타나는 오른쪽 메뉴에서 상단에 스피커 모양이 있습니다. 그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그 믹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믹서 그 스피커 옆에 100%라는 된 바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체크 버튼을 누르고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음악이 작아져서 그 음성이 녹음된 음성이 묻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빗속에 떠난 사람. 그런데요,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끝까지 들어보면 끝 부분에 가서 두부가 자르듯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부분에 가서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끝나면서 그냥 배경 음악이 끝 부분에 가까이 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효과는 그 적용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부분에 재생헤드를 갖다 놓고 음악 파일을 선택하면 그 편집 메뉴에 오른쪽 상단에 사다리꼴 모양의 상세 볼륨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오른쪽 상단에 원형 안에 플러스 모양이 있죠. 그것을 눌러서 그 상세 볼륨의 포인트를 끝 포인트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점점 작아질 위치로 또 재생헤드를 옮긴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끝 부분으로 가서 100%된 바를 아래로 완전히 내려줍니다. 0%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끝 부분에 가면서 점점 음악이 작아지다가 끝에 가서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보내기를 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네모의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것이 내보내기 버튼인데요. 그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나오는데 해상도는 원하는 해상도 위치에 놓고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한 다음에 그 내보내기 버튼 아래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스마트폰에 익스포트 내보내기 돼 가지고 저장이 되고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